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그동안 아프고 나서 아침에 조금 일어나서 제정신으로 다육이를 좀 바라본 날이 어제,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있는 대전에는 이렇게 해도 없고 날씨가 상당히 흐립니다. 비 예보도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부터 저렇게 LED 등을 아직 켜놓고 있죠. 아직도 그 백색 등을 완전히 갈지 못하고 빨간색 등이 아직도 저렇게 남아 있답니다. 저것도 일부러 갈지는 않고요. 나가면 이제 하나씩 백색 등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조금 회복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목소리는 시원치 않아요.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고 뭐 소금물로 열심히 각을 하고 있고요. 꿀차도 열심히 마시면서 목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잠기는 목소리이지만 내내 누워서 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저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 금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다육이 고픈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내 누워서 뭐 검색만 하고 유튜브로 구경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서 병원에 잠깐 약을 타러 다녀온다 하고 핑계 삼아 외출을 했겠죠. 열흘 동안 거의 뭐 집에 갇혀 있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둘 다 아프다 보니까 냉장고 파먹기를 열심히 하고 뭐 거의 배달 음식에 의존해서 그렇게 지내다시피 하니까 당장 김치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다니는 반찬 가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김치를 새로 담은 거를 조금 사고 약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 개,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고세를 못 참아서 품어왔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제가 농장에 갈 형편은 못 돼요. 아직 건강도 좋지 않고 격리기간이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3, 4일 동안은 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3일 동안도 밖에 외출을 거의 삼가하고 집에서 지내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약을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다 해놓고 오던 길에 제가 예전에 다육 초보 시절에요. 그때는 농장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냈고요. 동네 꽃집, 화원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씩 데려다 놓고 파는 다육이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아이들 1,000원짜리 데려다가 뭐 한 2, 30개 놓고 유튜브도 겁없이 시작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오래간만에 그 시장에 들러서 오던 길목에 제가 초보 때 다녔던 그 화원에 잠깐 들렀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작은 동네 꽃집이긴 한데요. 그 꽃집 사장님께서 이 안목이라고 할까요? 안목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뭐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갖다 놓더라도 다육이를 아주 알찌게 야무지게 갖다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거의 뭐 한 1년 만에 그 앞을 지나다가 인사도 할 겸 잠깐 들렀어요. 근데 의외로 예쁜 아이들이 눈에 띄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인사차 오래간만에 들렸으니까 팔아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이 금단 현상으로 다육이 농장에 가서 진짜 마음껏 쇼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품어온 아이들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마냥 누워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는 다육이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인사를 드리고 대충 살펴본 아이들을 오늘은 하나씩 눈동장 찍으면서 상태를 조금 확인을 했어요. 그 중에서 빗물을 먹고 물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 하나가 있었어요. 요거 사실은 꽃 아악무인데 많이 말랐죠. 요거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하루 종일 비를 맞았는데 이렇게 입장이 주름이 지고 입장을 피지를 않고 이렇게 있어서 이 아이를 저면관수로 지금 담궈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자, 요 방울복랑, 제가 키우는 방울복랑인데요. 이 아이는 비를 맞춘 건 아니고 비가 오는 날 안쪽에 있는 아이들 또 전체 관수를 했는데
2, 3일이 지나고 나서 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물 흡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물 반응을 조금 천천히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도 지금 주름이 이렇게 페이도록 자글자글 하죠. 이 아이는 제가 물을 줄 때마다 거의 저명관수를 2번에 1번 정도는 해줬던 것 같아요. 요번에도 역시나 분갈이 하고 나서 첫 번째 물을 주고 났을 때는 물 반응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번 물을 주고 나서는 이렇게 물 흡수를 못하고 쪼글거려서 이 아이도 역시나 저명관수를 이렇게 담궈 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제가 오랫동안 키웠고 이 아이 성격을 조금 알아서 물 흡수도 저명관수를 한 만 이틀은 해야 이 주름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놓으면 입장을 뭐 떨구거나 그러지 않고 잘 견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는데 요 아악모가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 아이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다행히 물을 흡수를 해서 입장을 펴주면 괜찮겠지만 또 잘못하면 이 비를 듬뿍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습으로 또 입장을 떨굴 수도 있어요.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저명관수를 지금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닭 상태에 따라서 물 반응을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저명관수를 한 번씩 해도 다시 건강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모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거는요, 제가 어저께 첫 인사 드릴 때 베란다 거리대에서 조금 아픈 아이가 딱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핑크 프리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죠. 분갈이 하고 나서 2번째 물을 주고 나서 거리대에 내놨어요. 요 프리티도 좀 웃자라는 성향이 있는 아이고 요 화분이 작아요. 딱 요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보여서 요 아이를 내놓고 비를 맞췄는데 아마도 요 생장점에 작은 상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상처로 통해서 가운데 생장점의 입장이 좀 거뭇거뭇하게 무름 증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맑은 부분이 나올 때까지 꼬집기라고 해야 되나요? 커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을 몇 장 떼어내고 꼬집기를 해주었어요.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2 얼굴은 아주 건강하고 꽃대도 괜찮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요걸 했어요. 저명관수하고 아픈 아이 이렇게 뽑아서 관리해주고 또 요거는 작은 쪼꼬미 남 십자성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제가 그냥 재미로 뭐 가면 가고 살면 살고 뭐 그런 식으로 키우는 콩분에 있는 아이들이죠. 하나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에서 또 하나는 또 키높이가 맞지 않고 해서 커팅을 해서 요 밑에다 꽂아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심심하면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서 밑에다 꽂아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구는 뿌리를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고 오늘 잘라준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바짝 말랐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뿌리를 잘 내려서 이 아이처럼 건강해진다면 다행이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뽑아 버리고 나머지 아이들만 또 키우고 이렇게 그냥 소소한 재미로 이런 아이들도 집에 몇몇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요, 새로 들여온 아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뭐 없다 있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그 동네 꽃집 치고는 제가 농장에서 쇼핑한 거 못지않게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아쿠아리스예요. 이게 이제 프릴 종류죠. 캉캉이나 뭐 홍공작 그런 종류의 아이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요즘은 큰 규모의 농장을 가다 보면 이런 프릴 종류의 아이들이 거의 뭐 대품으로 있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뭐 키핑장에서는 한두 아이 지금 제가 데리고 있긴 한데요. 베란다에서는 그 덩치 큰 아이가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집에서는 키울 엄두를 내질 않았는데요. 요거는 지금 8cm 포터에 이렇게 자그마한데 이 옥색의 빛감도 아주 예쁘고요. 이 프릴이 주름이 아주 진짜요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프릴 종류의 사이즈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쿠아리스를 데리고 왔답니다. 사실 이 아쿠아리스는 키핑장에든 집이든 제가 없어요. 키워본 지도 없어요. 근데 캉캉이나 뭐 홍콩작이나 그런 아이들하고 성격이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등치가 작아서
너무 예쁘죠. 색깔도 옥색인데요. 이 아이가 좀 나이가 먹고 묵어지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얘는 베란다에서 덩치를 키우지 않고 좀 풀이를 치고는 약간 달구어서 그렇게 좀 조그맣게 한번 키워볼 거나 하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아이랍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연지곤지의 또 다른 버전이죠. 연지곤지가 두 종류거든요. 뭐 정이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처럼 뭐 꼭 엔젤스 핑거 닮은 그런 연지곤지도 있는데, 농장 촬영하고 다른 농장에 가서도 덜어봤어요. 물이 빨갛게 코끝에 점을 찍은 그런 연지곤지도 많이 있었는데 데려올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자그마한 하원에 있는데, 이 연지곤지가 제가 봤던 달구어진 연지곤지는 아니에요. 아직 초록초록하죠. 어린데 아주 통실하니 빵빵하니 등치가 조금 크더라고요. 이게 8cm 포토인데, 보통 한 연지곤지가 달궈진 아이들, 이미 물이 들어온 아이들은 한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뭐 7cm?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이 통실한 모습에 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베란다에서 달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없으니까 또 하나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왔고요. 자, 요것도 엑시타조입니다. 이것도 제가 농장 촬영할 때 많이 봤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쪼꼬미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안 키우려고 많이 자제에 노력을 했는데, 또 어제따라 이 아이가 그 하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색감이 또 눈에 딱 들어오고 귀염귀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없기도 해서 작은 콩분이 하나 또 예쁜 빛깔로 키워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요, 자, 이 아이는 요즘 유행하는 까망둥이인데요. 이 아이도 없는 아이예요. 아드리안이라는 아이더라고요. 제가 까망둥이는 많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한두 아이를 데려오기는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쌍두로 빛깔이 아주 곱게 있고 가격도 참 착했어요. 뭐 12,000원인가?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착한데 이렇게 또 신품종으로 그 작은 화원에서도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딱 두 개 있었어요. 외두짜리 하나 있고 쌍두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왕이면 쌍두죠. 빛감도 곱고 까망둥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쯤 더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사실은 그 금단 현상을 조금은 해소시키려고 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답니다. 요거는요, 예전에 제가 키웠던 사마로라는 아이예요. 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농장 구석탱이에 하나씩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막상 구하려고 하면 드물고 없는 아이거든요. 예전에 키우던 이 사마로 작은 아이가 여름에 조금 한쪽으로 놓고, 진짜 지금 한 뭐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저 트레일러에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아이가 또 아쉬워가지고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살짝 엮이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바위솔 종류를 잘 못 키워요. 잘 못 키운다고 자꾸 이거 회피를 하다 보면 배울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푸르미 농원에서 바위솔을 한번 받고 그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고 지금 물 반응을 해서 아주 자지빛으로 화딱 피었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또 요 사마로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못 키운다고 실패를 몇 번 했다고 피하다 보면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반갑기도 하고요.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사마로의 매력은 바위솔 중에서도 이 색감이에요. 색감이고, 이 아이는 생얼과 철화로 자유자재로 엮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바위솔이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딸랑 하나 있는 요 사마로를 데리고 왔답니다. 요거요 3,000원 빨간 포트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5 아이를 품으니까 뭐 5만원? 가격이 5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 부용은 제가 서비스로 달라고 했어요. 요것도 빨간 포트에 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 요건 하나 서비스로 주세요 하고 강제로 제가 얻어서 온 부용인데요. 부용도 제가
농장에서는 지금 부용 철화도 있고 키핑장에서는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 부용도 사실은 이 베란다 안쪽에서, 거리대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기 조금 까다로운 아이예요. 이 털봉숭이인 것 같아도 화상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또 특히나 여름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저도 2번 정도 실패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선반 아래쪽에 아주 쪼꼬미로 못난이로 하나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도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베란다에서, 농장이 아니고 베란다에서 좀 건강하게 키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많은 아이 중에 이 아이를 하나 서비스를 달라고 해서, 수영도 예쁘고 뭐 자구스도 그렇고 조그만 화분에 심어주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고 착하잖아요. 수영이 이대로만 건강하게 잘한다면 밉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저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 아이들은 자꾸 재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직도 목소리가 좀 그렇죠. 듣기 거북하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냥 실수가 없어서 좋지 않은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영상에 담아서 인사를 드리려고 한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첫 금단 현상으로 이렇게 다육이 쇼핑이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2번째는 진짜 영상을 찍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도 영상을 담지 못하고 인사를 못 드리는데 속에서 진짜 애가 타고 보고 싶기도 하고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그동안에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정말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도 웬만하면 자주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단현상 해소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웃 꽃집에서 데려온 아이들하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금단현상, 여러분들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뵙도록 노력하려고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드렸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